네, 안녕하세요. 기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40대, 50대, 60대 분들 중에 기타를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레슨을 하다 보면 직장인 분들이나 혹은 직장 은퇴를 하시고 기타를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팁과 또 노하우가 있거든요. 40대, 50대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팁 7가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이상의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에게도 통용되는 얘기니까요. 취미로 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슨하는 과정에서 40대 이상의 기타를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첫 번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흥미가 떨어진다. 세 번째, 연습을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다. 네 번째, 아무래도 집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연습하기가 힘들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팁. 기타를 처음에 잡아보시면 손가락이 끝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줄이 쇠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기타 셋업을 하셔야 돼요. 셋업이 뭐죠? 준비하는 거죠. 기타를 편하게 치기 위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기타를 구매하셔서 바로 그냥 기타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기타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도 기타 셋업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팩토리 세팅, 기본 세팅으로 보통은 기타를 셋업을 해주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게 되면 기본 셋업을 해서 기타가 날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셋업은 보통의 줄 높이를 얘기하죠. 취미로 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판매점에서 기타를 구매하실 때 셋업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업체를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기타를 구매하신 후에 줄을 최대한 낮게 셋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타 줄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타 치기는 편해지거든요. 누르는 힘이 덜 가해질 거니까 훨씬 더 편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기본 세팅보다는 항상 낮게 셋업을 해서 쓰거든요. 기본 세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세팅에 연연하지 마세요. 기타의 세팅은 내 손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속주 위주의 프로 기타리스트들은 극도로 낮게끔 셋업을 해서 연주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높은 줄 세팅을 선호하는 기타리스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셋업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취미로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낮게 셋업을 해서 처음에 연주를 하세요. 나중에 셋업을 바꾸시더라도 처음엔 무조건 낮은 세팅. 줄을 낮게끔 세팅을 하면 버짐이라 그래서 이런 소리 이런 소리를 버짐이라고 하는데, 기타 줄이 떨리면서 플랫에 닿는 거죠. 기타 줄을 낮게 세팅하면 이 버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일단 처음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은 버짐 괜찮아요. 연습하시고 어느 정도 손가락에 힘도 붙고 흥미가 조금 생겨서 내가 연주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싶을 때 기본 셋업으로 띄우셔서 그때 버짐이 없는 소리로 연주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치기 편하게 셋업을 해서 연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기타를 구입하신 분들이시라면 기타 리페어샵들 방문하셔서 치기 편하게 낮게 세팅해 주세요 하시면 알아서 잘 세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 치기가 편했어? 하실 정도로 기타 치기가 편해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기타 줄을 낮게 세팅하세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웜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취미로 기타 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잡자마자 뭐 하죠? 내가 치고 싶은 곡 악보를 펴거나 코드 연습하려고 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웜업을 하셔야 돼요. 조기축구나 사회인 야구 같은 걸 해도 몸을 풀고 준비 운동을 하고 웜업을 일단 하잖아요. 기타에서도 웜업을 하셔야 돼요. 웜업을 안 하시고 바로 연주에 들어가게 되면 손가락도 많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손가락에 무리가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웜업을 안 하시고 연습을 조금 하고 나시면 손목이나 어깨나 팔꿈치 손가락들이 통증이 되게 많이 와요. 이렇게 기타 연습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초보분들을 위한 통기타 레슨 시리즈하고 일렉 기타 레슨 시리즈에 이 웜업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웜업을 하시는데, 프로 연주자를 꿈꾸거나 입시생들은 메트로놈을 무조건 켜고 연습을 해야죠. 집중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웜업이라는 연습은 정말 프로에게도 혹은 프로 지망생에게도 지겨운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웜업은 TV 보시면서 혹은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그냥 웜업 하시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소파에 앉으셔서.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팁. 연습은 어떻게? 연습은 무조건 재밌게. 안 그러시면 금방 지치시거든요. 무조건 재밌게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백킹 트랙들을 활용하세요. 저는 아직 코드 1개밖에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유튜브 백킹 트랙들을 보면 싱글 코드 백킹 트랙 검색을 하시거나 원 코드 백킹 트랙 혹은 싱글 코드 뱀프. 이 뱀프라는 뜻은 재즈 음악에서 쓰는 용어인데 일정한 코드나 리듬을 반복하는 걸 말하거든요. 원 코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코드만 나오는 백킹 트랙인 거예요. 반주인 거죠. 그 반주를 틀어놓고 같이 합주를 하세요. 그러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오죠. 일단 연습이 재밌죠. 음악이 되니까. 두 번째, 음악 자체에 드럼 비트가 나오고 리듬이 있다 보니까 리듬 감각이 길러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코드여도 그 음악에 몸을 실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도 길러지죠. 편하게 백킹 트랙 틀어놓으시고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원 코드 백킹 트랙 하나의 코드 진행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투 코드 백킹 트랙 두 개의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시면 슬로우 백킹 트랙 추천드려요. 슬로우 발라드 백킹 트랙 같은 거. 느린 템포의 발라드 스타일의 백킹 트랙들. 그래서 코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백킹 트랙을 틀어놓으시고 그 트랙에 맞춰서 연주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팁. 기존 곡들 중에 코드가 반복되는 곡들, 코드가 단순한 곡들 위주로 일단 연습을 시작하세요. 대표적으로 비와 당신이란 곡도 있고 루인피쉬의 여행을 떠나요라든지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 너의 의미라는 곡도 있고 뭐 이런 곡들. 코드 진행이 단순하고 반복이 되는 것들 일단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고 또 하나 안 보신 분들 아직도 계시다면 제가 추천드린 연습용 무료 어플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활용하셔서 하세요. 저는 곡이 빨라서 곡에 맞춰서 못 치겠어요. 아직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 음악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느리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일정 구간만 반복해서 그 구간만 느리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플도 반드시 활용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렉 기타 다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솔로를 연습하고 싶은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혹은 백킹이 너무 빠르다든지 해도 이 어플 이용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로 기타를 즐기시려는 분들 무조건 어떻게 쉬운 곡부터 연습은 재밌게 어떤 곡이든 악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좋아하는 곡들 악보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곡은 조금 아직은 코드가 좀 어렵네. 그럼 일단 패스. 이 곡이 코드가 그래도 3-4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코드의 반복이 좀 많네. 그러면 그 곡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5번째 팁. 기타가 보통 튜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음계가 6번 줄부터 E, A, D, G, B, E 이렇게 튜닝이 되죠. 줄 튜닝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각 줄을 한 음씩 튜닝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B, G, C, F, A, D가 되죠. 핸드폰 튜닝 어플에서 기타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E, A, D, G, B, E가 아니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크로매틱 설정을 해놓으시고 튜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크로매틱이고 기타 설정이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파노 튜너 이걸로 튜닝 하시면 돼요. 한 음씩 낮추신 후에 카포라고 있어요. 카포에는 종류가 많은데 뭐 어떤 카포를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 음씩 낮춰놨잖아요. 카포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플랫 카포를 딱 띄우면 어떻게 되죠? 한 음씩 낮췄는데 카포를 한 음을 올려서 여기다 띄우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너트가 여기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음은 줄을 낮췄지만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튜닝한 기타 소리랑 똑같다. 그죠? 원래 튜닝한 기타 소리랑 똑같으면서 줄을 내가 텐션을 낮춰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덜 아파요. 손가락이 거의 안 아파요. 그리고 누르기도 쉬워져요. 훨씬 쉬워지거든요. 원 튜닝을 해서 치다 보면 줄이 자주 끊어지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이 줄값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기타 줄의 텐션을 확 풀어놓은 상태에서 두 플랫에 카포를 끼게 되면 기타 줄도 절대 끊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타 줄의 텐션을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포를 빼서 그대로 기타를 보관하셔도 넥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기타 넥이 잘 휘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타 줄의 텐션이 넥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훨씬 더 기타에도 무리가 안 가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6번째 팁. 매일 5분씩만 연습하세요. 5분.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30분 혹은 1시간 매일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기타를 잡기가 되게 무거워져요.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해놓으셔서 좌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5분이면은 곡 한 곡이잖아요. 보통 곡 한 곡이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정도 되잖아요. 한 곡 연주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5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5분씩만 기타를 치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놓으시고 연주를 하다 보면 그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내가 또 재미가 붙으면 30분이 되고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5분만 하자 5분만 치셔도 훌륭합니다. 하루 5분 설정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팁.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 울림이 좀 큰 악기이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연습실을 가서 연습을 따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뮤트기 혹은 기타 야금기라고 해서 기타 줄의 소리를 뮤트시켜 놓는, 소리의 데시벨을 확 낮춰주는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타에 장착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뮤트를 시키기 때문에 소리 자체는 거의 안 나요. 그래도 왼손의 연습, 오른손의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죠.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 안 꽂고 그냥 치시면 뭐 소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연습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앰프에 꽂은 일렉 기타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시면 앰프가 있으신 분들은 앰프에 헤드폰 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 오디오 카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백킹 트랙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오디오 카드를 이용한 연습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또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게요. 어쿠스틱 기타 다루시는 분들은 야금기 혹은 뮤트기 하나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취미로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최대한 손가락에 무리 안 가게 하시고 무조건 재밌게, 너무 정석적인 방법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금방 지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팁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팁들 이용하셔서 연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